안녕하세요, 닥터스 KMT입니다. 네, 저는 수의사 권혁호. 저는 눈물 있는 따뜻한 도시사 따도입니다. 나도 선생님,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예정인가요? 오늘은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부르죠. 심폐소생술이란 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에서의 CPR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CPR이란 게 뭐냐면은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시테이션이라고 해서 카디오는 심장, 그리고 펄머너리는 폐, 리서시테이션은 그 소생이라는 표현입니다. CPR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오느냐,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막 쓰러졌는데 어떤 막 지나가던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방서 출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심장을 누르고 이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정말 그 골든 타임이 있어서 빠르면 빠르게 해줄수록 그 예후가 좋아져요. CPR은 첫 번째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될 게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처음 해야 될 게 일단 119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사람한테 119 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는 119가 올 때까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는 이제 위치가 교과서나 뭐 이런 데는 뭐 가슴에 뭐 2분의 1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정신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 젖꼭지 있잖아요. 젖꼭지에서 그냥 이 가슴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손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요 부위가 가슴뼈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쭉 핀 채로 무게를 실어서 컴프레션을 하는 겁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실제로 CPR 과정에서는 호흡을 이제 또 주거든요. 이게 30대 2라고 해서 30번의 컴프레션을 하고 2번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인데,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걸 막 입에 대고 막. 이게 CPR도 언택트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보호해야죠. 그래서 컴프레션만 하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 쓰러진 걸 봤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의식 확인하고 119 전화하고 누르기. 끝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119가 올 거예요.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막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세히 잘 안 보시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실 자격증 같은 걸 따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그거를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막 부착하고 이거는 못할 거예요. 전 보기 본 것 같아요. 네. 볼랐을 때 나오는 마스크 보관하는 사물함 옆에 제세동기 맞아요. 그 제세동기는 항상 있거든요. 네. 그거를 쓸 줄 알면 최고인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컴프레션. 너무 구독자분의 그 실력을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사람이 당황하면은 자기가 잘하던 것도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못하던 거를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컴프레션만 잘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예후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누르기만 잘한다. 119 부르고 누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최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킬 때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뺨 때리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빨리 깨거나 효과적으로 사람 의식을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의식 확인할 때는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여기를 쳐요. 여기 옆에를. 눈 떠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세게 흔들면 목뼈가 부러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흔들면 안 되고 이렇게 쳐서 의식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컴프레션 자체가 우리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보내서 심장 박동이랑 호흡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식만 없고 심장이 뛰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가슴에 대고 심장이 뛰는 소리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의료진들은 여기에서 펄스가 있는지를 이제 의료진은 확인하는 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확인하고 펄스 확인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일반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의식이 없어. 119 컴프레션이에요. 해보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30대 2로 누르고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거를 4사이클 반복하면 사람을 바꿔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2분 정도 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제대로 안 눌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손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CPR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뭐 거의 사람에서 온 것 같아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귀여운 인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눕혀서 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눕힌 상태가 되겠죠, 보통. 그럼 이제 옆에 있는 흉곽 쪽을 눌러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CPR을 하는데 횟수도 비슷해요. 1분에 100번에서 120번 정도로 하고 계란 고양이 뭐 아니면 다른 동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봤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30번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호흡을 하고 할 때 걔들은 입에다 바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입을 꽉 닫은 상태로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한테 이제 회의를 하면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호흡을 넣는 게 의미가 없고 어차피 흉곽을 누르면은 이 횡격막이 변하면서 어차피 호흡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컴프레션만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트렌드 변화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응급의학 사람 오면은 이제 예전에는 입안에 이물도 확인해야 되고 뭐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숨을 내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컴프레션 위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누르는 방법도 같은데 한쪽 손을 놓고 한쪽 손을 위에 폭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부분으로 눌러요. 손가락으로. 여기로 누르는 거예요. 여기 힘은 안 되거든요. 밑으로 빡 해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시고 손을 포개신 다음에 체중을 실어서 흉곽 요 깊이에 2분의 1까지 손이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이 정도로 해야지 거의 1분에 120번 정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 좀 이게 깊이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눌러야 되나. 맞아요. 흉곽의 2분의 1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냥 세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하면 갈비뼈 부러지고 뭐 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는 있는데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세게 못 해요.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그냥 내가 세게 한다고 해도 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실어서 세게 하십시오. 근데 갈비뼈 부러지면 고칠 수 있는데 심장은 멈추면 다시 안 그러니까요. 돌아오잖아요. 당장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동물들은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사람은 뭐 큰 백인 남자와 작은 동양인 여자 차이가 있긴 한데 걔들은 그 비율이 뭐 1kg짜리 애부터 뭐 4, 50kg짜리 큰 애들도 있고 고양이는 또한 5, 6kg 정도가 되니까 각자 누르는 위치가 조금씩은 다른데 큰 개는 흉곽 요 앞쪽 위쪽을 좀 눌러주면 도움이 되고요. 흉곽에서 이 위쪽 부분. 불독 같은 경우는 아까는 옆으로 눕혔다고 했는데 불독이나 뭐 프렌치 불독 아니면 퍼그 이런 애들은 이렇게 뒤로 눕혀놓고 여기 갈비뼈 사이에 쭉 뼈를 쭉 따라 내려가서 마지막에 뼈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을 세게 눌러주시면 도움이 돼요. 애들이 생긴 거에 따라 심장 위치라든지 아니면 누르는 포지션에 따라서 자극이 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은 개랑 고양이는 사실 우리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흉곽 전체를 감싸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람도 애기들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뭐 요 정도 큰 애기다. 네. 그러면은 아, 귀여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심장 쪽을 잡고 받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컴프레션 합니다. 아... 뭐 신생아 네. 이런 애들은 그러면 요 손가락 2개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이제 누르는 거죠. 소아 CPR은 이제 방법이 또 다르다.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사실 이거 몇 번 해봐야지 감이 올 텐데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가는 도중 혹은 누구를 요청하는 도중에 이걸 진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눌러야 됩니다. 쫙 팔을 펴서 무게 실어서 힘차게 빡! 그리고 2분마다 한 번씩 네, 사람 바꿔주세요.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이게 젊은 남자들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말로. 뭐 CPR을 뭐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CPR을 사람 응급 환자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동물들이 이제 차에 치여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히트 바이 카라 그래서 HBC라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는 차에 치인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치여서 오면은 막 피도 많이 나고 심장도 멈춰 있고 실제로 숨도 안 쉬어서 이미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PR 같은 것도 되게 엄청 열심히 했고 동물은 아직 통계가 없던데 사람 통계에서 보니까
CPR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살아날 확률이 보통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로.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 많이 살렸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따도이 선생님은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그런 CPR에 관련된 좀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CPR을 이제 경험하는데 이제 CPR을 해서 살렸던 경험이 있고 돌아가셨던 경험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던 경험은 병동에 있었는데 소화기 내과 병동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환자분이 이제 피를 왈칵 토했어요. 단 경화가 있는 분들은 습도에서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CPR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저는 인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턴이라서 보통 인턴들이 이렇게 누르고 팀 리더라고 있어요. 리더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요. 뭐를 해라. 어떤 처치가 끝난 후에 중환자실로 내리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대에 올라타서 영화에서처럼 그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처럼 저는 침대에 올라타서 계속 누르고 있고 사람들이 침대를 끄는 거예요. 쭉. 그래서 중환자실로 내려가는데 그 또가 그 바람이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그분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살렸던 분은 마취가 끝나고 나오셨는데 이제 숨을 잘 못 쉬셨어요. CPR을 하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흉부외과가 이제 레디가 항상 돼 있는데 그 컴프레션을 하고 심장이 돌아오고 다시 심장이 죽고 컴프레션을 하고 심장이 돌아오고 이거 반복 몇 번을 했거든요. 에크모라는 게 있어요. 체외 심폐순환기. 그래서 심장이 멈춰있을, 심장이 잘 뛰지 않을 때 잠깐 심장을 우회해서 바이패스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심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고 와서 급하게 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고 이틀 만에 걸어서 나오셨어요. 빠른 처치를 함으로써 환자가 걸어 나가는 걸 또 보니까 이게 정말 빠른 선택, 빠른 치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사실 좀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뭐 그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에크모라는 기계는 사실 수약에서는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그런 기계가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연구가 많이 돼 있거나 그런 쪽으로 숙련도가 높으면은 더 살 확률이 높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조금 지식이 없거나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적용이 덜 돼 있거나 해서 살릴 수 없다는 게 약간 안타깝기도 하네요. 선생님은 혹시 뭐 기억나는 CPR이 따로 있나요? 저는 기억나는 CPR은 제가 하면서 갈비뼈를 다 부러뜨렸는데 살아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밤에 가만히 있는데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엄청 큰 개였거든요. 50kg짜리. 근데 밤에 갑자기 이유 모르게 그냥 숨을 안 쉬고 몸이 뻣뻣하게 하면서 경련이 돼서 왔는데 그분이 대학병원에서 5분 거리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바로 옆에서 놀 때 캐치하고 병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내 컴프레션 해야겠다. 이건 딴 거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고 지시하고 아까 사람이랑 비슷하게 이제 기도삽관 하면서 뭐 정맥 잡아서 그 컴프레션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4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막 헉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 컴프레션만 하나만으로도 이게 살아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주인분이 혹시 이런 경우가 다음에 생겨도 본인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어지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수능에 당연히 이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정말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왜 안 할까? 국영수가 중요하죠. 저의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뭔가 쓰러진 사람이 있다. 두 개만 생각해라. 119에 전화한다. 누른다. 그 두 개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만약에 쓰러진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저희는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근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달려가면서 들 수 있으니까 가면서 컴프레션을 해라.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에 일맥상통하는 건 결국 컴프레션. 누르기. 잘 누르십시오. 잘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뵐게요. 안녕.